오늘 여수 세계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여수와 전남 동부 지역은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가 관광산업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와 지역 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엑스포 이후 달라진 여건을 지역 발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주철현 여수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순천 해룡산단에 600억 원대의 신규 투자가 이뤄집니다. 순천시는 고용 창출은 물론 연관 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3주년을 맞아 여수세계박람회장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여수는 박람회를 계기로 작은 수산도시에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이후 조명받고 있는 지역의 관광산업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과제를 살펴보는 특집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여수시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SOC 확충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4대 미항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람회 개최 전만 해도 여수는 전라선의 종착지이자 남해안의 작은 수산도시였습니다. 오동도 등 몇몇 곳이 중장년층의 단체 관광지로 알려졌을 뿐 관광도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여수신항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세계박람회는 이런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주변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겼고 시내 간선도로도 확장됐습니다. 호텔 15곳과 콘도 2곳 등 곳곳에 숙박시설도 새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여수 밤바다를 주제로 한 대중가요가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젊은 관광층도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용산에서 2시간 50분이면 도착하는 등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습니다. 비즈니스 숙박에 그쳤던 여수 소호동의 중소형 호텔은 주말이면 방 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 잡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타지 손님들이 여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시고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도 활발합니다. 국내 첫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연안 유람선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거점 요트장 건립을 통해 해양 레포츠 분야에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가 크게 향상되었고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3년, 남해안의 변방도시에 불과했던 여수가 사시사철 찾고 싶은 해양 관광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처럼 여수세계박람회는 지역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정작 박람회장의 시설과 부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사후 활용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활성화에 대한 정부와 지역의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이어서 권남기 기자입니다. 연이어 실패한 박람회장 민간 매각. 결국 정부의 사후 활용 계획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간이 투자를 꺼린다고 보고 국제관과 주재관 등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또 애초 2014년까지였던 정부 선투자금 회수 기간은 2025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다음 주 안에 박람회 특별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사후활용 지원위원회를 거쳐 이 변경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역이 바라는 활성화의 종류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최근 전남도 의회와 시민단체에선 이번 사후활용 변경 용역안에 캠코, 즉 한국자산공사에 박람회장 매각을 맡기는 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박람회장 활성화를 통해 땅을 팔아 꿔준 돈을 가져가려는 정부와 함부로 팔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사후 활용을 바라는 지역의 갈등이 박람회 폐막부터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투자할 만한 요인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좀 먼저 선투자해서 기업 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대 정부마다 말로만 반복했던 남해안 발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마중물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이어서 데스크 인터뷰 오늘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지역 관광이 활성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주철현 여수시장을 만나 박람회 이후의 과제, 또 달라진 여수의 관광 실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대정부 용역 결과 박람회장 시설의 장기 임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결과는 그동안 여수시가 제기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돼 박람회장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박람회가 끝난 지 3년이 다 돼가도록 사후 활용 계획이 확립된 것이 없어서 안타까웠었는데요. 다행스럽게 2월 말에 발표된 사후 활용 변경을 위한 용역 결과 저희 시민들께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박람회장 선 활성화 그리고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 활용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 활용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용 방안을 확장할 겁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또 열심히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박람회장의 선 활성화 그리고 박람회장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장기 임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관철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람회 개최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여수 관광 활성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시장님 실제로 여수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 4월 말까지 한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아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박람회 때 늘어난 뭡니까? 확립 여러 가지 박람회 효과로 확립된 인지도라든지 높아진 인지도라든지 또 좋아진 SOG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또 작년 12월에 개통된 해상 케이블카 이것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수에 와서 여수 밤바다와 산단 여경을 보고 싶어하고 또 여수 아름다운 자연환경 천혜의 관광경을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여수 밤바다를 밤에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들로서는 1000만 명 관광시대를 넘어서 올해는 한 1300만 명 이상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관광 활성화는 단순히 여수로 국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와의 연계 관광지 개발도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들이 광역행정협의회에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수만의 관광이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전남 동북권이 하나가 되는 합동자 관광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의원님들 모신 가운데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3개시가 연합을 해서 연계 관광 코스를 개발을 하고 또 합동 팸 투어를 해서 이 3개시를 공동으로 좀 소개도 하고 또 중국에 함께 가서 크루즈 관광객을 공동 모객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또 약간은 승객이 줄어든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3개시가 공동 추진하기로 했고 또 KTX 같은 경우도 현재 9시 10분이면 막차가 있는데 이것도 3개시가 열심히 건의를 해서 10시 이후에 막차가 출발하는 이런 방향도 강구를 해서 여수, 순천, 광양이 3개시가 좀 더 관광으로 하나가 되는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정책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 해룡 일반산업단지에 6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순천시는 오늘 선진중공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17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해 해룡 일반산업단지의 산업플랜트 시설과 열병합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10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연관 산업의 투자 유치가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진중공업은 지난 2004년부터 해룡 국민임대 산단에 입주해 조선기자재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9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정례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회의 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과 함께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또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11% 증가한 6,147억 원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가 지난 7일 발생한 케이블카 멈춤 사고와 관련해 가동 중단 사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수포마 측은 최근 지난 7일 케이블카 가동 정지와 관련해 운송궤도법상 30분간 이상 정지할 경우를 사고라 한다며 이번 가동 정지는 돌산 맞바람 등의 영향으로 생긴 순간 이상을 센서가 자동 감지해 안전조치상 1분간 정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마 측은 또 승객 안전 문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이를 감지해 비상 조치하는 시스템이라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섬에 추진 중인 사업,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섬 관광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흑산도 예리마을 뒤편 구릉지입니다. 이곳에 길이 1200m, 폭 50m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 터미널을 갖춘 소형 공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50인승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소형 공항으로 국내에서 섬에 건설되는 최초의 공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30만 명 이상이 찾는 흑산도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1시간 거리 내로 좁혀지게 됩니다. 우선 흑산도가 서울에서부터 오는데 길게는 13시간, 또 이렇게 쾌속선으로 올 때는 한 7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제 공항이 건설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50인승 비행기로 1시간 이내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도 노선이 연계돼 관광 산업은 물론 각종 섬 개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좋은 환경이나 이런 걸 있으면 파괴를 덜 하는 쪽으로 해서 공항이 생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 영역 중인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올 하반기 기본 계획 고시를 거쳐서 빠르면 연말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0년 개항 목표인데 여기에는 1,400억 원의 국비가 투자됩니다.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에 추진 중인 지역 항공사 설립도 흑산도 공항 건설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치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8일 여수의 한 대형마트에서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3월부터 대구와 울산 등지에서 5번에 걸쳐 태블릿 PC와 차량용품 등 270만 원 상당을 훔쳐온 혐의로 치과의사 47살 임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서울에서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다 폐업한 뒤 월급쟁이 의사 생활을 해왔으며 자신도 모르게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생활비와 적금 등으로 80억 원, 사업 확장을 위한 알선료로 11억 원, 개인 채무 변제에 7억 원 등 모두 23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25억 원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이미 구속된 2명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여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드림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오늘 여수지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열린 드림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에는 판소리와 색소폰, 성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마련될 예정이며 최불암 전국 후원회장과 지역 회원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미국 선교단체가 설립한 단체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 아동복지단체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GS그룹이 참여하는 지역식품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품평회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전에 센터 사업을 미리 추진해 봄으로써 센터 사업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햅시바 F&B 등 50여 개 지역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GS그룹 제품 구매 담당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유통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품평자로 나서 앞으로 GS 유통망을 통한 지역 제품의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